MJ킴. MJ킴도 사실 허성범이다. 여자 허성범이다. 두뇌 아닌 체력 허성범이다. 장동민 휠체어다. 이분은 장동민 계산기. 장동민 휠체어. 이시윤, 이분은 머리숱이 없다. 제가 이분 보면서 느낀 거 이분 보고 느낀 거는 이분 좀 머리숱이 없구나. 제가 좀 동병상련을 느껴서 좀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갔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할 거는 피해게임 3. 피해게임 3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평가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제 생각을 좀 말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피해게임 3는 한 단어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뭐냐? 주술회전이다. 피해게임 3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술회전입니다. 왜냐? 주술회전이 얼마 전에 이제 완결이 났거든요. 몇 년간의 연재를 바탕으로 이제 완결이 났는데, 이게 이제 주술회전이 사실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끊임없는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반전의 반전을 위한 반전. 뭐 사실은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이런 거를 위한 거였고, 근데 그거를 사실 얘는 생각해서 이랬고, 근데 그것조차 얘는 생각해서 이랬고, 그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 연재될 때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전화에 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아니, 고조 사토루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면 고조 사토루라는 이 우리 편 최강의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이제 상대방 빌런을 죽입니다. 정말 죽인 것처럼 연출이 돼서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와, 이겼구나. 픽게임 뭐라 보면 재미없다라기보다는 좀 어떤 그 계속 반전을 계속해서 주는 그 어떤 것들이 좀 너무 피곤하다. 예. 제가 사실 피해게임 보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도대체 피해게임에서 우승을 하면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바이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더지니어스다. 더지니어스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뭐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두뇌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피지컬 100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몸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이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계속해서 몸이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는 어떤 관문들을 지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된 사람은, 이 사람은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가장 몸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게 딱 되는데, 근데 이 피해게임은 우승한 사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우승한 사람이 뭐지? 피해게임의 도대체 어떤 존재 의의가 뭐냐. 그러니까 생존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뭔가 가장 우월한 유전자라든지, 사실 피해게임은 좀 살아남은 사람이 제일 강한 거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갈 거였으면 체력을 넣었어야죠. 어떤 육체적인 거라든지. 제의 아닌 사람? 가장 제의가 아닌 사람을 뽑는다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진짜 그게 전면전으로 좀 드러났어야 했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피인 사람을 뽑는 거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그냥 뭐 가장 임기응변이 좋은 사람을 뽑는 서바이벌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던지, 아니면 그래서 계속 어떤 임기응변인 상황을 놓고서 가는 거를 하던지, 뭐 그렇게 갔으면은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가장 임기응변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마지막에 끝날 때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피해게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진짜 다음 화를 보게 만들기 위한 반전이 계속 되는 거죠. 네. 그냥 진짜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 뭐 오늘 갑자기 밥 먹는 콘테스트 하는데 갑자기 달려야 되고, 막 달리다가 갑자기 샤워해야 되고, 막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전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볼 때는 재밌긴 한데, 이게 한 몇 화 가니까 전 좀 질리더라고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좀 동력을 잃는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재밌습니다. 자, 피해게임은 주술회전이다. 반전을 남발하다가 반전에 지쳐버렸다. 그리고 그 반전이 왜 계속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냥 반전이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게 이제 저희 피해게임에 대한 작은 소회였고요. 피해게임 최애 캐릭터는 저는 이진아입니다. 피해게임 최혐의 캐릭터는 홍진호입니다. 왜 그러냐면, 홍진호가 자기의 역할을 못 해줬어요. 홍진호는 장동민을 대항하는 어떤 거대한 브레인
역할을 이제 맡아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약간 평온해요. 네. 결혼을 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너무 평온해짐. 돈을 너무 많이 범. 그래서 옛날 같은 언더독 에너지가 사라짐. 네. 언더독 에너지가 사라졌어요. 뭔가 이제 밑에서 그 어떤 소수의 힘으로 다수를 쳐 부수는 이런 언더독 이미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홍진호는 이제 근데 이게 치면서 하니까 못 해먹겠네. 이게 만차겠다. 근데 이게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떨리네요. 이게 한 명이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확실히 떨리네요. 진아를 제가 최애 캐릭터라고 한 이유는 정말 열심히 살려는 소심인 캐릭터입니다. 네. 가진 능력은 별로 없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하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 네. 비록 그 모습이 추하고 좀 찐따 같을지라도 막 돈 상자를 이렇게 묶고 못 가져게 한다든지 뭐 열쇠 막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뭐 팬티 낸다 그러고 그런 점이 좋죠. 명확하잖아요. 그 어떤 행동에 그게. 근데 또 한 명이 들어오셨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더 커뮤 진아 대 피캠 진아. 저는 피캠 진아요. 사실 제가 이게 비하인드인데 제가 이제 더 커뮤니티의 제작진으로 제가 참여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섭외 과정에도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면접도 많이 보고 했는데 사실 진아를 추천한 게 접니다. 마지막에 진아와 이진아와 누구 어떤 한 명이 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이진아 씨를 추천했어요. 사실 그때는 사실 제가 무슨 뭐 이 사람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에서 약간 비주얼 롤이 필요해요. 무조건 사람들이 보려면 일단 무조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넣자고 해서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어요. 사실 면접 때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냥 부잣집 딸 느낌이었어요. 되게.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진아 씨는 제가 봤을 때 면접이나 평소 서바이벌 들어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한 명이 또 나갔네요. 슬프네요. 네. 뭐 그리고 저는 스티브에도 좋아합니다. 캐릭터가 확실하니까요. 저는 약간 서바이벌에서 캐릭터 확실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딱 말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묘사, 표현하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스예 같은 경우도 딱 떠오르죠. 그냥 뭐 꼰대 아니면 뭐 그런 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픽게임에서의 이면서 잘 안 떠올라요. 뭐지? 뭘 했지? 이 사람이 아무리 뭘 열심히 살려고 했건 뭐 했건 뭐 했지? 생각이 났어요. 스예가 상사라면 상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싫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멤버를 좀 누구인지 찾아봐야겠죠? 제가 한번 그러면 멤버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장동민. 솔직히 말해서 장동민 캐릭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멋있는 형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피해게임 안에서는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나이도 많고 리더십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이 사람 말을 거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악이어서 이 사람을 물리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냐 뭐 이면서라든지 뭐 이런 서출구나 이런 언더독 사람이 이 연합을 부수면서 생기는 어떤 재미가 있으면 제가 좀 재밌게 봤을 텐데 너무 끝까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었어요. 이걸 이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원펀맨 같은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원펀맨입니다. 원펀맨. 피해게임의 원펀맨인데 원펀맨이 계속 이기니까 사실 원펀맨이 맨날 펀치로 이기니까 재미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원펀맨은 거의 안 싸워요. 보시면 원펀맨 말고 그 옆에 제자 제로스가 많이 싸웁니다. 왜냐면 제로스가 싸워야 비등비등하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동민 씨는 만약에 여기서 재밌었으려면은 이제 뭐 하다가 뭐 몰락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배신 때려가지고 버려서 진짜 악마가 돼서 이기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뭐 너무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홍진호.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이 이 장동민을 부수는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너무 이제 늙어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좀 배가 불렀죠 사실. 배가 부르셔가지고 알리해졌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여자들한테 뒤통수만 맞고 집에 간 거죠. 김경란. 자, 김경란 할게요. 김경란은 이분은 저는 왜 엔젤 가시라고 불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신의 세력만 믿고 가다가 마지막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뭐 배신하고, 그리고 마지막 탈락하는 데스매치 때 제작진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이 좀 머리가 좋은 것처럼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조차 안 됐다. 저는 이 사람도 거품이다. 이 사람 좀 시대의 거품이다 생각하고요. 맞죠, 맞죠. 더 지니어스의 팬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것조차 거품이다. 그 거품을 보고 온 거죠, 사람들이. 거품에 2번 당한 거죠, 사람들이. 네, 안타깝습니다. 아, 당하셨나 보군요. 거품에 당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자, 빠니보틀. 빠니보틀을 좀 애매해요. 처음엔 좀, 이 사람 좀 다혈질 같거든요? 다혈질이 사실 마음에 들어요. 제가 또, 서바이벌 캐릭터 중에서는 다혈질들을 좋아해요. 때려 부수고 이러는 거. 다혈질이어서 좋은데,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한계를 명확히 아시는 분이라서 그 한계로 자신만의 계획을 꾸려나가는 거 좋았거든요. 네,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지막 탈락할 때 이왕 떨어질 거면 장동민을 찍고 떨어지자? 저 이게 좀 아니 뭐 그러면 뭐가 되죠? 그냥 제일 약한 사람 뽑고 이기고 올라가야지 왜 거기서 가장 뭐 멋진 사람을 뽑는다든지 기사도 정신 같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서바이벌에서 이런 기사도 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가 별로 재밌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즐기러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확실히 이건 뭐 방송이고 결국 여기서 얻는 게 뭐 이 사람이 돈을 얻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분량이랑 자신의 어떤 재미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빠니모토는 진짜 재미 때문에 온 것 같고 마지막까지 즐겜 하다 가셨는데 그 즐겜이 보는 사람까지 즐겜은 아니었다. 혼자 즐겜했다. 자, 그 다음 충주맨. 전 충주맨 씨를 되게 좋아해요. 이분이 좀비버스에 나왔거든요. 이분은 제가 좀비버스 2 때 같이 했는데 전 이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분 생각보다 되게 재밌거든요. 네, 좀비버스에서 그 친하지 않은 연예인들이랑 있을 때도 계속해서 드립치고, 근데 드립이 또 재밌어요. 이 사람이 또 나름 센스가 있어가지고 재밌는데 좀 저희 좀비버스에서는 일찍 탈락하셨죠.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 약간 다혈질기가 있어요. 네, 눈부터 다혈질의 눈이에요 이게 제가 제가 아는 사람도 이런 눈이거든요. 이제 어떤 생선눈? 그분들이 좀 다혈질기가 좀 있죠. 딱 다혈질의 눈입니다. 하여튼 이분이 다혈질인데 재밌어요. 예, 전 다혈질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 이분도 피해 게임에서 되게 잘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최대한 자기 한번 했어요. 전 좋게 봤어요. 예, 이분은 재밌었습니다. 저는 카드 꾸기는 거 있잖아요. 전 그것도 좋았어요. 풍주 패스 그것도 전 되게 멋있었고, 진짜 그건 진짜 무소의 뿔. 진짜 그건 강력한 심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리 뭐 나빠도 되죠. 저도 머리 나빠요. 그래서 충주맨 전 좋았다. 충주맨은 한마디로 하면은 재밌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은 서출구 해볼게요. 서출구. 이분은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열심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제가 이 사람은 펜트하우스 나왔을 때 재밌게 봤거든요. 펜트하우스 나왔을 때는 오,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한다. 되게 열심히 하고 생존이 뭔가 욕구가 바삭바삭하다 이러는데, 뭔가 피해 게임에서 약간 좀 애매하다? 응원하기도 좀 애매하고 없애기도 좀 애매하고 약간 그냥 감초 정도다. 예, 약간 그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꼭 감초 역할 하나씩 있잖아요. 그냥 감초다. 예, 이 사람은 그냥 조미료다. 예, 조미료 역할. 그리고 유리사. 이 사람은 동공이 이만해요.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제가 알 수 없는 감정의 결이 좀 있어요. 그 가짜로 울고 했을 때 가짜로 우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이 좀 그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이때는 약간 좀 뭐지? 약간 좀 나랑 세계가 좀 다른 사람 같다? 인간의 범주?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범주를 좀 벗어나신 분이다. 근데 이분은 좀 인간이 아니다. 유리사는 인간이 아니다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연기하는 사람, 배우다, 배우. 무슨 막 팔토시 이상한 거 끼고 막 머리 막 몰백하고 깡패처럼 뭐 컨셉 잡고 막 여기 찍고 막 이러셨는데 약간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커뮤니티 때 이분이 잘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커뮤니티 때는 연기를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불순분자인데 아닌 척하는 연기여서 그래서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좀 빛을 발했던 것 같거든요. 사람은 배우다. 최혜선은 전 처음에 되게 좋게 봤거든요. 사람이 그 처음에 약간 그 습격의 날 갈 때 어떻게든 자기 가려 그러고 하는 거 봤는데 이 나중에 가면서 이 여자 출연자의 한계에 결국 부닥쳤다. 이 서바이벌에서 보여주는 여자 출연자들의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서바이벌에서 아니요 여염이라뇨. 여염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제가 본 팩트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서바이벌에서 여자 출연자들이 초반에 탈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소사이티 게임도 그렇고 대부분의 서바이벌에서 첫 번째 탈락자인지 아니면 초반 탈락자가 여자분들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일단 결국 이 서바이벌이라는 생존의 어떤 거 있어서 이 남자들이 좀 더 경험이 그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좀 어떻게든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더 야비한 수를 쓸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어떤 첫 번째 희생자나 이런 게 여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갈수록 여자들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자 출연자들은 초반에 항상 여자 연맹을 맺습니다. 이게 좀 그 특징이에요, 특징. 여자 출연자들이 나오면 항상 여자 연맹을 좀 맺어요. 근데 그게 사실 생존 방법이죠.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이 사람들이 좀 외로워져요. 왜냐면 결국 이 남자 무리 사이에 있어서 이 점점 이 무쓸모 취급을 받거든요. 점점 외로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웁니다. 예. 근데 결국 최희선 씨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돈도 2등으로 땄잖아요. 그 2등으로 따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외롭다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은 결국 울었다. 눈물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아쉽다. 이분은 그래도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바이벌 출연자의 요건도 다 갖췄죠. 첫 번째, 미모가 뛰어나고 어리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 또 어딘가에 나올 급이 된다. 자, 다음. 그리고 악어. 악어는 진짜 악어다. 진짜 동물이 출연했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파충류 악어.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별 캐릭터가 없었다. 그냥 아디다스 추리닝이 잘 어울렸다. 기럭지가 기럭기럭 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거길 안 봤습니다, 사실. 마지막 결승은 전 머리 쓰는 거, 이 대가리 쓰는 게 좀 재미없어가지고.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왜 그 전까지 두각을 못 냈지? 그러면 이 사람도 약간 허성범파다. 장동민이라는 이 그늘에 원펀맨에 가려져서 이분도 사실은 결국 범부가 되어버렸다. 이 사람이 스쿠나, 장동민이 이제 스쿠나고요. 악어는 이제 고조 사투른 거죠. 예. 네, 그리고 김미나. 이분은 조금 제가 원래 좀 재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분이 약간 좀 말로 웃드신 분이잖아요. 좀 이렇게 좀 야한 말도 좀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욕밖에 없어요. 너무 욕을 많이 하세요. 약간 거친 언행으로 뜨신 건 맞는데 너무 욕을 하시니까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욕을 하셔가지고 좀 욕쟁이다. 예. 그리고 스티브에. 스티브에 차라리 좋아요. 스티브에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진짜 꽉 막힌 사람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 사람이 준 재미가 많았거든요. 예. 이 사람은 좋은 광대다. 이 사람 캐릭터 재밌었고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아쉬운 거 하나. 저는 이 스티브 애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외모예요, 외모. 이 사람 외모가 제일 아쉬워, 제일. 외모가 좀만 더 훈훈하게 생겼으면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캐릭터였을 텐데 외모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홍준표다. 예. 저는 홍준표를 안타깝게 생각해요. 홍준표 우리 아저씨도 외모가 좀만 더 훌륭하셨으면은 진짜 대통령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외모가 좀 아쉬워서 안 되는데 하여튼 스티브에는 이 피해게임계 홍준표다. 자, 그 다음 김영광씨. 이 사람은 골키퍼 출신이잖아요. 진짜로 감옥만 지키다가 가셨다. 감옥에 그 누구의 침입도 허락하지 않고 열심히 감옥을 잘 막으셨다. 골키퍼였다. 감옥을 뭐라 그러지? 제일키퍼였다. 네, 그리고 이진아는 뭐 아까 말했죠. 주원규 이분도 약간 좀 모르겠어요. 이분도 뭘 하는 사람인지. 소시오패스를 하고 싶은 건가? 소시오패스라고는 하는데 뭐 제 기준엔 별로 소시오패스가 아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자, 이제 MJ킴도 사실 허성범이다. 여자 허성범이다. 두뇌 아닌 체력 허성범이다. 예, 그냥 뭐 장동민 휠체어다. 예, 장동민 휠체어다. 이분은 장동민 계산기. 장동민 휠체어. 이시윤, 이분은 머리숱이 없다. 제가 이분 보면서 느낀 거 이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분 좀 머리숱이 없구나. 제가 좀 동병상련을 느껴서 좀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진아랑 싸우다가 졌죠. 좀 슬펐다. 머리숱이 없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이 피해 게임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어렵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재밌게 했고요. 아, 오늘 그래도 시청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다음엔 또 이제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저희 이제 제 친구 중에 다이어트 친구가 또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번에 또 피해게임 3를 봐가지고 같이 한번 합방을 해서 이 피해게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청자 2명까지 찍었으니까 다음에는 시청자가 이제 10명이 되는 그 날까지. 근데 생각보다 아무도 안 들어오는구나. 진짜 힘드네. 사실 진짜 이 한 분 아니었으면 계속 0명이서 할 뻔했네요. 그때 뭐 그거 사실 예상했으니까 재밌었습니다.